안녕하십니까. 있으나 마나한 쓰레기 법이 난무하는데요. 오늘은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정 취지, 제정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부터가 참 허접하죠? 노인복지법인데 마치 노인건강법처럼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이 법이 왜 쓰레기 법이냐 하면, 일단 노인복지를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일선에서 전혀 그렇게 해석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 제39조의 6 노인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등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여기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 강행 규정입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자기 의무 위반, 직무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직종 종사자를 보면 의료법 제3조 제1항에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 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이렇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그 대상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거 참 기가 막힙니다. 여기 상담을 받아본 경험자로서 일단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노인학대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으면 그 가해자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무 규정이 아니라도 요청을 하면 해줄 수도 있는데 아예 대놓고 못하겠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도, 거기에 수사 의뢰할 의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수개월이 지났지만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상담하고 간 게 무슨 도움입니까? 그거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일어난 푼도. 바로 이 기관입니다. 전라남도 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를 했는데 아무 도움도 주질 않아요. 상담하고 끝이면 그게 무슨 도움입니까? 옆집 사람한테 얘기한 거랑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가해자들 일어나는지 전혀 반성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 가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혈세 먹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무용지물인 이 보호기관 전부 없어져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불필요한 기관이다. 이 법이 쓰레기 법이라고 하면 이 단체도 없어져야 되는 기관입니다. 자, 이 법이 왜 쓰레기 법이냐, 왜 적용이 문제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법에 제39조에 그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나열해 놓았습니다. 여기 초등학생이 읽어도 어떠한 이의라 이걸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문구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대로 적용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경찰서장이 이것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잠깐 소개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
이하 2조에서 노인이라 한다.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여기에 명시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이라고 써 놓았습니다. 자세히 봐주십시오. 다음,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이렇게 6가지를 자세히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처벌 규정이 없냐,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거 보고 가시겠습니다. 제가 정리해 놓았는데요. 55조 2 벌칙,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의 경우 이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여기에 대한 벌칙입니다. 일반 형법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존속 상해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존속 상해가 일반 상해보다 더 형량이 높죠. 그리고 노인복지법이 이 형법 상해 7년보다 7년은 같아요, 징역은. 그런데 이 벌금이 7천만원으로 7배나 높습니다. 노인복지법이 훨씬 벌칙, 형량이 높아요. 자, 벌칙. 여러분께서 이제 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제가 간략히만 말씀드립니다. 39조의 9 제1호 상해에 한한다. 그러니까 상해죄겠죠. 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이하 벌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9조의 9 제1호 이제 상해 말고 이제 폭행입니다. 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39조의 9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금지 행위에 대해서 각각 다 이 벌칙 조항이 형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도경찰서장 이분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욕설만 하면 모욕죄, 노인 학대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할 경우 범죄가 됨. 어이가 없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앞선 정의, 벌칙, 금지 조항 다 필요 없고 노인 학대는 그냥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할 경우 범죄가 됨. 나머지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면 노인 학대도 아니고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 노인복지법 적용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것은 특수폭행은 다수인이 폭행 의사와 행위가 있어야 함. 그런데 다투는 소리를 듣고 순차적으로 모여든 군중이므로 범죄 구성 어렵다. 공동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씩 모였기 때문에 특수폭행 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욕죄만 의유라. 협박은 녹취를 의하면 어머니가 죽여볼란가 먼저 물으니 피의자가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참 대단한 경찰서장입니다. 먼저 물어봐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해를 가하겠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서장이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까? 위해를 가하겠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어렵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경찰서 수사관이 그랬어요.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법령 해석을 해줬어요. 행정안전부에서. 그랬더니 경찰서 수사관이 한다는 말이 볼 수 있다는 것은 볼 수 없다는 뜻도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볼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예, 대단한 경찰서 수사관입니다. 사건 수사 결과를 제가 직접 검토했습니다. 예, 직접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예, 결국 피해자는 구제를 못 받고 전부 다 예, 무혐의 처분 받고 아주 대단한 경찰서장 만났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서장께서는 아래와 같이 알고 계십니다. 노인학대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할 경우 범죄가 됨. 그러나 노인복지법에는 누구든지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서 더는 억울한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다시 또 이렇게 근거까지 제시합니다. 부양 의무자 쭉 나오고 노인학대 관련 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의 뭐 이렇게 쭉 나오는 이 부분을 지금 저한테 보내고 이 형법에 나온 이 감금죄 중 존속 체포, 존속 중감금, 협박 이런 거 있잖아요. 형법에 나와 있는 이것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까? 노인학대 범죄란 정의를 봐주세요. 그랬습니다. 예, 정의를 보라는 겁니다. 왜 정의를 봅니까? 자, 노인 학대 범죄란 정의를 보려면 그 법문에 그 문구가 쓰여 있고 그 문구를 해석할 때 그 정의를 보는 것이 법을 볼 때 올바른 법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서장은 특이하게 이 처벌 규정에 나와 있지도 않은 용어를 엉뚱하게 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라고 하는 이 용어에 꽂혀가지고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노인학대 관련 범죄의 용어를 사용한 것은 바로 이런 데 씁니다. 노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 이런 거 할 때 노인 학대 관련 범죄 아까 형법에 쭉 명시된 그것들을 했을 때 이 관련 범죄자를 이런데 취업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서장이 노인 학대 관련 범죄라고 하는 이 용어를 엉뚱하게도 여기 금지 행위에 적용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법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노인학대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할 경우 범죄가 됨. 이게 단순히 학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학대라고 얘기했지만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해서 학대 행위가 여기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폭행, 상해, 성폭행, 성희롱, 유기, 구걸, 학위하거나 구걸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여기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나와 있는 형법의 이런 조항들 있잖아요. 죄들. 이것하고 여기 금지 행위하고는 별개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이것은 적용하고 이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말이 됩니까? 이 학대 행위가 전부 다 이 노인학대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는 경우 범죄가 됨. 여기 한정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 경찰서장이 명백히 해석을 잘못했다. 법 적용을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공정 부패공화국 쓰레기법이 난무합니다. 반드시 이런 법들이 정리가 되고 또 일선에서 법이 제대로 해석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은 법치국가가 아니에요. 관치국가, 공무원국가. 개별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서 법이 해석된다고 하면 그게 법입니까? 쓰레기법이지.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